네, 2025년 5월 21일 이정훈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문제냐? 독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문수는 독해져야 된다. 왜? 혁명가가 되어야 되니까.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TV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한테 악수를 청하니까 거절했죠. 벌써 몇 차례 거절했습니다. 이 권영국 후보는 계속해서 부사에게 많은 세금을 때려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자라는 노동운동가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노조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반면 한때 유명한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는 노사정위원장을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조가 너무 날뛰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볼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를 우대하는 권영국 씨가 부자일까요? 그렇게 노조를 우대하면 대한민국이 안 된다라고 하는 김문수가 부자일까요? 재산 공개한 걸 보게 되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00% 검증된 건 아니겠지만 권영국 재산 신고된 거는 25억 원입니다. 그리고 유사 노동운동을 하는 이재명, 그도 인권 변호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노조운동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재산이 무려 30억 8천만 원 신고했습니다. 반면 김문수가 신고된 재산은 10억 6천만 원입니다. 난 10억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봉천동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왜냐하면 직방에 들어가서 24평짜리 쳐보니까 그 가격이 안 나오는데 뭐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좀 늘렸는지 한 10년 전쯤에 제가 아는 선배들이 20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30평 하나 갖고 있고 부동산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산으로 20억 갖고 있으면은 강남에서 살만한 부자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강남 집값이 너무 올라서 뭐 50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한 30 정도 되면 부자가인 것 같아요. 근데 재산 신고할 때는 다 줄이거든. 제가 보기에는 30억 신고하는 사람들은 30 클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문수 씨는 10 클럽에도 못 들어가지 않을까 상상이 되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은 김문수입니다. 근데 김문수 씨는 부자를 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가 착해서 그럽니다. 김문수 후보의 큰 장점이자 문제점이 착한 문수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는 지독한 혁명가의 길을 걸었는데 그거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의 도전 정신이었죠. 그가 보안사 서빙고 붕실에 가서 쭉 들어 거저 맞으면서도 불지 않았죠. 그런 독점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선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노조가 너무 움직이면 안 된다. 좌파가 극성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재명은요, 재산이 30억 넘는 걸로 신고됐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대장동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유죄가 나온다면 그 간접 재산으로 하게 되면 그가 간접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겠습니까? 예를 들어 쌍방울 게이트에서 그가 이북과 접촉하려고 하는데 그가 경기도 예산을 쓰기 전에 쌍방울 돈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3자의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매우 많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그가 오히려 진보파리, 노동자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뭐 노동운동가하고 변호사 했죠. 근데 한국에 권영국 씨가 아니라 이 좌파 인권 변호사 하는 변호사 친구들 만나보면요, 제가 아는 서울대 교수가 민노총과 민노총 뒤에 있는 변호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그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충분히 서울대학교에서 배려를 다 해줬는데 민노총과 그 변호사들이 개입해가지고 더 강하게 요구해서 사건을 거꾸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돈을 강탈을 해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돈을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성금 해서 그들이 가져갑니다.
뭐 친일 뭐 어쩌고 하는 것들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뭐냐? 우리나라 공적인 자금을 좌파들이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불쌍한 노동자와 민중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운동가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김문수가 오히려 예외였죠. 장기표가 예외였고요. 솔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민주화 운동했다고 해서 돈, 이런 한 푼도 안 받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부자를 위한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좌파들은 좌파를 위하는 척 하면서, 버카로, 경기도 도민들 낸 세금 갖고 초밥 사먹고 뭐 사먹고 뻔뻔하게 난 죄가 없다 그럽니다. 이게 좌파의 민낯인데, 이 착한 문수형이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이재명 측에서 하는 선거운동은 지금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침대 유세를 하고 있죠. 침대 축구. 이길 것 같으니까 수비만 하면서 공 빙빙 돌리면서 터치아웃 시키면서 찔찔 끄는 중동 친구들이 가끔 하는 그런 축구. 지금 이재명은요, 김혜경 씨하고 설란영 씨와의 대담을 회피했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때는 그렇게 공격을 해대지만은 자기네가 불리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언론이 이걸 그렇게 문제 제기 안 해. 자, 김건희 문제를 꺼낼 때는 좌파 언론이 볼 때처럼 돌리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덤벼드는 뒤에는 이재명이 있죠. 이재명 와이프는 어땠습니까? 역시 버카로 뭐 사먹고 뭐 얻어먹고 그렇게 한 사람이죠. 유죄도 받았고. 근데 그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중동을 비롯한 점잖은 언론들은 한두 번 하다 말아요. 김문수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침대 유세가 가능해진 겁니다. 저는 앞선 방송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독종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혁명가가 된다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따라붙었다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여전히 격차는 큽니다. 시간은 없고요. 이준석이는 계속 마이웨이 하겠다 그러고 홍준표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한동훈 씨만이 이제 대구 쪽에서 국힘 후보를 위한 활동을 해주고 한덕수는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독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뭐냐? 상대방의 빤스를 잡아내려야 됩니다. 그럴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정의냐 불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저쪽에선 불의를 넘어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침대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점잖게 전공법으로 해서는 그거는 작전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축구 감독은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의 방법에 대해서 김문수 측은 방법은 많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건 더티한 거예요. 더티한 걸 꺼내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전에 기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사가 뭐냐, 폭로 기사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폭로 기사가 잘 안 잡혀서 그렇지. 근데 폭로 기사 하려면은 전 좀 몇 번 써봤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좀 착한 스타일에 걸려 있어가지고 참 누구 하나 약점 하나 확 하려면 어떤 매체들은 막 몇 달을 끊는데 저는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독하지 못해서 그게 이제 오히려 저한테 약점이 됐는데, 우리 문수 형 독하게 나가야 됩니다. 독하게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도 독하게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울컥하는 분노에서 계엄령을 했다가 한 번에 골로 간 겁니다. 사람에게는 다 별의 순간이 한 번은 옵니다. 별의 순간이 한 번도 오고 두 번도 오는데, 그걸 별의 순간은 오겠죠. 그걸 잡는 순간, 그게 별의 순간이, 잡는 순간이 오는데, 옛날에 안철수 씨가 별의 순간을 잡은 적이 있죠. 법륜 스님하고 연설을 하고 다니면서. 근데 그때 그가 그걸 놓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기회를 못 잡고 있습니다. 김문수도 이번이 별의 순간일 겁니다. 이때 반칙을 하더라도 잡을 배심이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유세 때 보게 되면 별의 순간 올 때까지 주저 하다가 나중에 윽 하고 나갔는데, 그때는 여유가 있었고 지금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결심을 해야 됩니다. 별의 순간이 왔을 때는 모든 걸 다 던져야 된다. 침대 축구를 하는 만큼 거기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속옷을 벗겨라.
얼마든지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은 역전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형 독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